자,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4월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빠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장중에 언더슈팅이 나왔고 언더슈팅 이후에 바로 빠르게 들어줘야지만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제의 저점을 지켜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조금 살펴보다가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공매도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근데 솔직히 저는 공매도 관련된 이슈는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공매도를 치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먹을거리가 없을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시장에 먹을거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해외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인데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현재 유독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WTI 국제 유가가 지금 뭐 68불 언저리까지 해서 상승이 나섰죠. 3월달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조정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중바닥성 흐름이 나왔고 지지됐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WTI 국제유가 이쪽 라인 때는 저항이다.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시 제쳤다가 갈지 그냥 올라갈지 여부만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WTI 국제유가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선은 특히 원자재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서 WTI 국제유가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국제 구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서도 원래 원자재 시세의 대표는 WTI 국제 유가가 되는 것입니다. WTI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있죠. WTI 국제 유가가 지금 1.75까지 찍고 나서 일단 조정이 나왔고, 조정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며칠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당연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향후에 2에서 3%까지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너무 경계를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똑같이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잠깐 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에서는 금융주를 기점으로 해서 신고가 흐름이 나왔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애플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금융 섹터들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은행주들이 올라갔다. 긴축에 대한 부분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외에 증세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하나의 은행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 은행주 또는 보험주가 꼭 들어가야지만이 어느 정도 지수 방어적인 부분서부터 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고, 그런 내용은 당연히 내 계좌가 살찌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개인 투자가들이 은행주, 보험주를 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죠. 보통 개인 투자가들이 IT,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바이오 이런 이제 성장주 위주로 일단 많이 갖고 있는데, 긴축은 실은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를 통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작년부터 상승을 했죠. 최근에 이슈가 됐을 뿐이지, 이런 것들을 아마 개미군단 처음 채널을 보시면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즉 은행주, 보험주에 대한 상승으로 나올 수가 있고, 아울러서 같이 봐야 될 게 WTI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보는 거고, 원자재 시세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동국제강을 필두로 해서 포스코, 현대제철에 대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죠. 물론 자그마한 종목 중에서 구리 관련 테미널 중에서 대창, 이구산업, 원투펀치에 대한 부분이고, 풍산도 구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았죠. 근데 항상 주식이 올라가라는 법이 없고 올라가다가 조정도 받아야 됩니다. 철강주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건 맞고요. 대신에 제가 조선주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해운주도 강조를 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은행주, 보험주도 같이 지금은 더디게
빠르게 움직이지만서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보험주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글로벌 자금이 그렇게 움직이면은 거기에 동조를 해서 편승을 하셔서 갖고 가는 전략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 섹터 중에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들, 유료 회원들이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 되겠죠. 지금은 물론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나그룹주 자체가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3세 경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그룹주 자체를 저는 유심하게 잘 보고 있고요. 하나손보 자체는 보험사, 금융사, 은행주 관련해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 개미군단 종목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하나생명을 보시면은 우선은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오고 있죠. 뭐 도치 형태의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서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고점에서 도치 형태는 별로 안 좋은 흐름이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하고 은행주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만약에 상승을 하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금융주는 또 날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생명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KB금융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KB금융 어떤 종목이죠? 당연히 은행주라는 거 모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올라갈 때 금융 섹터, 은행 섹터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금융지주 신고가 돌파 흐름 나오고 있죠. 동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 우리가 수익 매도하고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종목들 뿐만 아니고 신한지주, 자 신한지주 좋죠.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자 차트들이 다 지금 이렇게 우상향에 대한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유심하게 잘 보셔야 되겠죠.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대략적으로 이 날짜가 언제죠? 이 근방운이 되겠네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일단 저점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은행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안전한 회사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당에 대한 매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차트 자체가 이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타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은행주 섹터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은행주 섹터는 저는 뭐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대응 잘 하시고요. 5월달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방송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